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날씨 좋은 날 바깥에서 책 읽고 싶을 때 그날이 딱 그랬어요. 책 한 권 들고 나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 사서 벤치에 앉았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책,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책이 진짜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벤치 한쪽에다가 커피를 올려두고 한 모금 마시고 책 읽다가 또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커피를 마시려고 손을 딱 뻗었는데 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려봤죠. 근데 진짜 커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땅에 떨어뜨렸나 하고 아래도 찾아보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가 와서 가져갔나 라고 생각해봤는데 또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앉아있던 벤치가 등받이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벤치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손을 딱 뻗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벤치랑 인도 사이의 거리가 한 3m 정도 됐었어요. 만약에 누가 와서 집어간다면 제가 아무리 이제 책이 빠져 있었어도 3m 정도 걸어오는데 인기척 정도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이 먹던 그 커피를 훔쳐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 진짜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 시뮬레이션 이론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이 다중적인... 이 이야기는 한 구독자님께서 영상 아이디어를 위해 커뮤니티 게시글에 남겨주신 사연이다. 나는 이 사연을 읽고 나서 커피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 추측해보았다. 먼저 커피가 사라진 원인에 대한 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공간으로 이동되었을 수도 있다.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나름의 사유가 담겨있다.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나의 사고 과정은 다음과 같다. 추측에 앞서 몇 가지 사실들을 고정시켰다. 커피를 구매한 사실, 벤치에서 분명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 그리고 책을 집중해서 읽고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전제로 삼고 다음과 같이 추론해보았다. 첫째, 책에 집중한 나머지 환경 미화를 업으로 삼는 존재의 쓰레기 수거 행위를 눈치채지 못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률이 현저히 저하된다. 게임에 집중하느라 컴퓨터 책상에 뭘 가져다 놓는 엄마를 눈치채지 못한 경험, 핸드폰에 몰입한 나머지 날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경험, 이런 현상들을 일상에선 흔히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커피가 사라진 건 역시 독서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간 누군가를 인식하지 못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둘째, 바람에 의해 날아갔다. 뭔가에 집중하며 커피를 마실 때 내가 언제 이만큼 먹었지? 라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벤치에 올려져 있던 커피의 양이 자신도 모르게 현저히 줄어들어 바람에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컵이 가벼워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들은 햇살이 따뜻한 오후 꽤나 쉽게 녹는다. 만약 녹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바람에 의해 땅에 떨어져 돌돌돌돌 안 보이는 곳까지 굴러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만약 벤치의 위치가 잔디 같은 초록색 풀들이 자라있는 곳이라면 커피컵은 은원패되기가 쉬워 찾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 밖에도 벤치 아래쪽에 두었는데 깜빡했다던가 무의식 중에 버렸다던가 등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관찰 위주의 과학적 사고를 벗어나서 생각한다면 더욱더 다양한 추측들이 가능하다. 예컨대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리얼리티 트랜스핑 관점에서 바라보면 뭔가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가 그 사람의 가능태를 이동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이동한 가능태 공간이 처음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현실의 사소한 배경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태 공간을 이동했다는 이유를 커피컵이 사라진 원인으로 지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표지판 개념, 가능태 공간은 이동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 이 밖에 다른 형이상학적 모델에서도 커피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 무수히 많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류의 관점들은 대단히 흥미롭다. 들으면 정말 재밌다. 오락적인 즐거움, 동심으로 가득 찬 호기심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다. 괜시리 느껴지는 거부감, 나아가 죄책감 비슷한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비과학적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관찰 가능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이론들 역시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과학적 사고방식을 사용하지만 결론에 필요한 증거를 관찰하기는 어렵다. 과학의 경우 하나의 이론을 도출할 때
관찰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서 제시한다. 수집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론의 신뢰도는 증가하지만 한 가지 발레만 발견되어도 해당 이론은 곧장 폐기된다. 검은색 백조가 발견된 것처럼 말이다. 반면 형이상학적 이론들은 결론에 필요한 증거를 관찰 가능한 물질적 형태로서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이론들은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 기적이나 비밀스러운 속삭임 등을 최초의 명제로 설정하기도 한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도는 감소하지만 발레가 발견되어도 이론은 쉽게 폐기되지 않는다. 과학은 주로 관찰 결과를 통해 이론을 도출하는 반면 형이상학적 관점들은 주로 이론을 통해 관찰 결과를 설명한다.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두 관점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이유는 오랫동안 서로를 대립시켰다.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철학, 종교, 과학이 치열하게 다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나 현대사회는 그 특유의 공격적 색깔 덕분인지 다툼이 더욱 무섭게 느껴지곤 한다. 그래서일까? 커피가 사라진 이유를 가능태 공간이라던가 에너지의 소멸 등으로 설명하면 동심으로 돌아가 충만한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지만 한편으론 반대 세력의 공격이 두렵다. 나는 여기서 문득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러 명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다. 코를 만지는 사람, 상아를 만지는 사람, 꼬리를 만지는 사람 등등.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 부위별 특징들을 하나로 합쳐 상상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들은 서로가 묘사하는 코끼리의 모습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자신이 만지고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만 전체를 묘사하려고 한다. 상대방의 묘사는 택도 없다는 듯 언성을 높여가며 싸울 정도로 말이다. 이것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인간들이 각자의 관점을 설명하는 모양새와 가깝지 않을까? 3차원만을 볼 수 있는 인간이 고차원의 진리를 보려고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부분은 각자의 영역 내에서는 참이지만 다른 영역과 모순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현상은 현대과학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과 모순된다. A라는 물질이 변했을 때 B라는 물질이 A의 상태에 따라 변화한다면 거시 세계에서는 반드시 A와 B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줄로 연결되어 있든 전자신호를 통해서든 화학작용을 통해서든 A의 변화가 물리적인 경로를 통해 B에게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미시 세계 안에서는 A와 B가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도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물리학의 두 거대한 축이 같은 세계를 설명하면서도 정반대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둘 중 하나가 틀렸다고 단정할 순 없다. 각자의 영역에서는 완벽한 예측을 제공하며 실험적으로 검증된 이론들이기 때문이다.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현상은 각자의 영역 안에서는 완벽한 진리다. 그리고 이 모순을 해결하는 시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쉬워 보이진 않는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던 과거의 조상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이 어리석어 보이는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외치고 싶은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도 참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태양이 중심인 좌표계를 기준 삼으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고 지구가 중심인 좌표계를 기준 삼으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다. 태양이 지구보다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태양이 더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좌표계가 자연스럽다. 그래서 태양 중심 좌표계를 사용하여 지동설을 따르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럼 누가 어리석은 걸까? 과학, 철학, 종교, 영성 등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영역에서 진리는 자신의 일부만을 인간에게 보여준다. 각자가 얻은 진리의 단편들을 꺼내 보이자 마주한 것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것은 통합될 수 없는 모순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추론해 볼 수가 있다. 우주의 진리, 그 단편들이 보여주는 모순, 이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 인간은 진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떤 관점을 선택하더라도 진리는 자신의 일부만을 드러내며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일부를 통해 전체를 추측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모순적으로 보이는 다른 관점들 역시 참일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다. 모든 관점이 가능하며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관점을 통해 진리의 일부를 바라본다. 나는 위와 같은 사유를 담아 영상 초반에 말한 결론을 내렸다. 커피잔이 사라진 이유,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공간으로 이동되었을 수도 있다.
커피잔이 사라진 원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든 그 모든 것은 참일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자세. 사라진 커피잔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로 과학적 원인을 규명하고 끝내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의 가능태로 이동했다는 것도 모두 참일 수 있다. 모두가 참일 가능성이 있다면 현상을 긍정적인 신비의 신호로 여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세상은 주류의 관점, 지배적 관점 위주로 현상을 해석하지 않으면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모순성을 발견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양립할 수 없는 의견을 없애고자 하는 인간들의 이런 태도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인간의 마음 한구석엔 미스테리, 신비로움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가득하다. 당신이 커피잔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바람 때문이라는 추론보다는 가능태 이동에 더 흥미를 느낀 것처럼 말이다. 왜 그럴까? 왜 인간은 과학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들에 감탄하며 그것들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미스테리 같은 것들을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걸까? 한 구독자님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다. 입시와 생업의 던전들을 거치며 이성적이게 되었고 남들과 닮아갔지만 저의 무의식 한편에선 어린 시절 보았던 UFO 같은 신비를 쫓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조금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듯이. 정말 멋진 통찰이지 않은가? 모순을 없애려는 세상의 공격적 태도,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한편으론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그 신비를 사랑한다. 신비는 나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양성을 품고 있는 진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리의 여러 단면 중 승리한 하나의 단면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곳에 존재하는 신비와 미스터리는 모두가 떠난 뒤에도 끝까지 코끼리를 붙잡고 있는 장님 같아 보인다. 인간의 삶도 진리와 닮아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난 우리들은 성장 과정에서 가장 주류의 한 단면,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단면만을 남겨둔 채 나머지 단면들을 제거했다. 진화론에서 생존에 불리한 개체가 멸종되듯 환경에 불리한 개인의 특성들은 제거되었다. 결국 남은 건 환경에 유리했던 나의 작은 단면들 뿐. 현재 나라고 정의되어지는 존재는 환경이 조각한 보기 좋은 조각품. 깎여져 나간 파편들을 보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슬픔. 그래서일까? 당신이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세계에서 잊고 있던 당신의 가능성을 깨워주기 때문이 아닐까? 완성된 조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당신에게 미스테리는 말해주고 있으니까. 땅에 떨어진 파편들도 충분히 멋진 작품이라고. 숙제 검사하는 날 떨어진 파편들을 제출해도 충분하다고.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이 된다. 당신이 곧 미스테리다. 그래서 당신은 미스테리를 좋아한다.